예, 오늘 저기 내용은 프린트 위주로 보시면 돼.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 펴놓기는 60페이지인가 여기를 펴놓고 자 이제 통계라는 부분을 할 텐데 통계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자료들을 엄청 많이 긁어 모은 거죠 일종의. 근데 사실 자료를 긁어 모으기만 하면 아무 필요는 없고 얘네들을 해석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한 쪽으로 응용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제적으로 이 통계에 해당된 자료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이고 크게 먼저 통계 부분에 있는 거를 뭐뭐를 배운다고 큰 제목을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봐 그냥. 이제 오늘 배울 게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통계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고 다음 주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핵심 단원입니다. 4점짜리 여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 통계적인 추정. 이렇게 세 단원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끝이 나고요.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라는 게 이제 뭔지 오늘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이런 놈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그 이산확률 분포는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이런 눈이 나오겠죠. 이 6개의 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눈에 대한 확률들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될 거라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값,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프린트로 보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것. 표본 공간이 뭔지는 기억하나?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표본 공간이 뭐죠? 1, 2, 3, 4, 5, 6이죠. 그것들에 대한 에서 각각의 어떤 실수값들이 대응되어 있는 관계. 일종의 함수 관계야. 이 대응되어 있는 관계인데 뭐가 대응되냐면 앞으로 할 일 중에 보면 요것들에 대한 확률들이 어떤 x값, 그 표본 공간 내에 있는 값들과 그것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값에 대한 확률, 어느 값에 대한 확률. 요 대응 관계라니까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니까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함수라는 말에 그렇게 막 너무 의지하지 않아도 돼. 어쨌든 이산확률 분포라는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값들에 대하여 각각 어떤 값들이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확률 변수들이 이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 1, 1.1, 1.2, 1.3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 2, 3, 4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값들이. 그걸 이산이라고 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거기에 해당되는 x값들이 그냥 1, 2, 3, 4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실수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장에 가면 이렇게 저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럼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늘이 이렇게 돈단 말이야. 연속적으로 돌죠. 그런 것들이 요거에 관련된 얘기고 목욕탕 갔을 때 왜 저울 딱 재면 요즘 전자저울이니까 정빈이를 계산 딱 해보면 71.25 조금 작나요? 좀 커요. 커요? 68.73 비슷해요.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값들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오는 거. 그게 요거 얘기야. 얘는 이런 저울처럼 그냥 쭉 x값들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들인 거고 분포들인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두 개의 차이는 그 시행을 했을 때 나온 변수들이 셀 수 있는 좀 자연수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거고 얘는 이 x값들이 모든 실수를 값을 가지면서 움직여갈 때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써요. 이 분포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이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얘는 그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굳이 뭐 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용어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조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란 말은 덩어리죠, 이렇게. 덩어리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쭉 돌아가니까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좀 몰려 있을 때를 밀도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는 질량이 크다의 개념이, 얘는 밀도가 크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어쨌든 둘 다 확률 계산하는 식들이야. x값이 얼마일 때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표는 이러한 분포, 확률들의 분포 상태를 보고 그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죠? 얘네들을 구하는 게 핵심인 거고,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는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가지고 어떤 위치, 어떤 구간,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구간,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게 다음 주. 그러면 자료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른 걸 예측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걸 예측하는, 추정하는 예측이죠, 일종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다음 주에는 요거, 그 다음 주에는 요거 해서 끝이 날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공식만 잘 기억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그 숫자 계산만 틀리지 않고 하면 누구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 확률 경우의 수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기본 경우의 수만 조금 할 줄 알면 문제 없습니다. 이건 그조차도 많이 필요치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먼저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어떤 자료, 확률들이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자, 일단 그러면 개괄적인 건 얘기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프린트 보고 용어 정리 먼저 한 다음에 공식 소개를 할게. 자, 확률 변수라는 말이 있는데, 확률 변수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들, 주사위 같으면 1, 2, 3, 4, 5, 6이죠. 그런 것들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확률 변수 x가 될 확률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얘들아.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인 거고, 이때에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표시한다. 그럼 사실 주사위를 던졌다면 이거 6분의 1로 표시되는 거 맞죠? 얘도 6분의 1이겠죠. 그런 식으로 확률 그 값들, 그러니까 시행했을 때 나온 표본 공간에 있는 값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확률을 하나씩 연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확률 변수라는 말은 표본 공간에 있는 어떤 x값들이 하나의 실수에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관계, 일종의 함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기호는 아까처럼 확률은 이렇게 P라고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설명할게. 아까 한 그대로 얘기를 좀 정리하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몇 개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지만 셀 수 있는, 그러니까 값들이 따로따로 딱딱 얼마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이란 말이 흩어져 있다는 뜻인데,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확률 분포예요. 자,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스몰 x1, x2에서 n개가 있고 요 얘네들이 가질 확률의 값을 각각 p1, p2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요렇게 둘이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내가 예를 들면 주사위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 볼게. 주사위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 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두 칸을 그려. 이렇게 두 칸을 그리고 요 위에다가 확률 변수 값들을 써줄 거고 그 밑에다가 그것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을 써줄 거야. 거기 책에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x 값들은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확률들이 있겠죠.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요렇게 그 가질 수 있는 x 값들과 그것들의 확률을 이렇게 연결한 상태를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걸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다가 합계 또는 합이라고 쓰고 여기다 뭘 쓰냐면 이 확률들의 총합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1이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다 더해가지고 1이 나오는 게 확실해야 돼. 만약에 나중에 너네들이 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각각 구했는데 합이 1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 구한 거야. 다시 해야 돼. 뭔가 잘못 구해진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확률들은 앞에서 배웠던 확률보다 훨씬 단순한 것들만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확률 잘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얘기하는 확률 정도만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이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들에 대한 확률 분포표 얘를 가지고 이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보고 이 자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실제로 써볼게. 확률 변수 x가 여기 써지고 그에 따른 확률들이 써진다고 했을 때 확률 변수가 x1, x2, x3 이렇게 써지겠죠. xn까지 n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 쳐. 그때에 따른 확률들은 각각 p1, 요거의 확률을 p2, 요거의 확률을 p3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럼 여기 pn으로 표시가 될 거고 여기 이제 합. 그러면 p1부터 pn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1.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 상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소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평균 구하는 공식. 용어 소개부터 해야겠다. 평균은 앞으로 보통 평균 쓰던 기호 혹시 아는 거 있니? 평균 이렇게도 보통 나타내는데요. 중학교 때 평균 쓸 때 M이라고 안 썼었어? 썼어? 안 썼어? 평균의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요런 용어로도 써요. M이라고도 쓰고 X의 평균. 요 평균 2는 expectation. 기대값. 그러니까 기대값이란 말과 평균은 같은 말이야. 한 번 할 때 나올 수 있는 평균 숫자 또는 평균 상금. 그래서 앞으로 평균이란 말은 요렇게 기호를 쓸 겁니다. 요렇게 쓰기도 하고 X의 평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는 V. 분산이니까 V지? 맞냐? 분산. 이제 베리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분산은 V로 쓸 거야. 분산은 V.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기호 말고 뜻. 지금 내가 중학교 때 걸 니네가 까먹었을까봐 그 얘기부터 해야 돼서. 표준 편차는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읽죠? 시그마. 이거 소문자야.
시그마라고 읽어. 이렇게 되면 x의 표준 편차. 그런데 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그냥 루트 씌운 거예요.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니네 그래서 성적표 보면 각 과목별로 평균 나와 있지. 그리고 옆에 뭐 써 있냐? 표준 편차 써 있죠. 그래서 평균은 뭐 그냥 뭐 알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이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린아 이거 무슨 말이야? 삼포도? 중학교 때 배운 거. 얼마나 흩어져 있는. 어우 잘 배웠네. 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야. 반대말은 뭐죠? 죽은 포도요. 아니야? 산포도, 집포도인가? 산에 있으면 산토끼 반대말이 집토끼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산포도인데 이 산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루트 씌운 건 뭐 똑같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은채가 국영수 저번에 성적표 받은 걸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고. 그리고 윤주가 국영수 점수 받은 거 봤더니 이렇게 받았더라고. 꿈의 점수죠? 꿈의 점수. 자, 그럼 얘는 평균 얼마예요? 평균 계산돼? 평균 90? 얘는? 평균 90? 그럼 얘네 둘은 똑같은 자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닐 거야. 특성이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지만 얘네들을 보면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얘는 90점이 평균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5점씩 차이 내에 있는 거죠. 얘는 90점 기준으로 10점 차이 내에 있어요. 그러면 얘랑 누가 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누가 적게 흩어져 있는 거야? 얘가 적게 흩어져 있는 거야.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해서 얘네들이 똑같은 특성을 가지는 자료는 아니고 평균 말고도 표준 편차를 주는 이유는 분산,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분산이 작은 거예요. 얘는 분산이 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적게 흩어져 있는 거고 얘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분산이 크고 얘가 분산이 작아. 똑같은 말로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표준 편차가 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보고 누가 더 과목별로 성적이 고르냐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성적이 고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성적이 더 고르다. 과목별로. 위에 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 있으면 고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으면 어떤 건 되게 높고 어떤 건 되게 낮고 막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요게 분산이 표준 편차가 작은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게 표준 편차가 큰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균 값을 가지더라도 자료의 특성은 다를 수 있어서 얘를 같이 비교하죠. 그래서 내 성적표 보면 뭐 평균 얼마에 표준 편차 얼마 있을 때 어떤 과목은 표준 편차 숫자가 크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떤 과목은 표준 편차 숫자가 작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표준 편차가 작은 과목은 대부분 애들이 다 평균 값에 몰려 있다는 뜻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큰 것들은 잘하는 애가 아주 잘하는 애가 있고 좀 많이 부족한 애가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외울 공식 첫 번째,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 구하는 방법입니다. 써줄 테니까 니네가 이해를 해. 평균 이렇게 구해. 요걸 평균이라고 불러요. 값과 그것에 대한 확률을 곱해진 값들을 쭉 다 더한 거야. 손 모양을 보면 외우기 쉬워요. 이겁니다, 그냥. 그게 평균이에요. 이 자료 흩어진 정도를 모으고 있는 중이야.
요걸 평균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나와 있어도 같은 뜻이니까 또 모른다고 하지 말고 맞죠? 물론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알 거는 요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 중에 하나를 지워놔도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야?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는 거고 혹시 내용 중에 뭐 이런 기호가 나와 있다. x3과 보다 크거나 같고 x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확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값들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3과 5 사이라는 건 3과 4와 5죠. 세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하면 요 3, 4, 5 사이니까 3하고 4하고 5 세 개를 얘기하니까 요거만큼만 더한 거. 이런 식의 기호 약속이니까 기호 약속은 두 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쭉쭉쭉 계산만 잘하면 돼. 자, 두 번째. 분산 소개를 할게요. 일단 공식부터 써줄게. 중학교 때랑 약간 달라. 분산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먼저 말로 그냥 외우는 것만 먼저 해봐. 분산은 이걸 x의 평균, 즉 얘네들의 평균 이런 의미로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x제곱들의 평균. 그럼 선생님 x제곱들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x의 평균이 이거야. x값하고 확률 곱한 거. x값하고 확률 곱한 거.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이거 x값 제곱한 거의 확률. x값 제곱한 거의 확률. x값 제곱한 거의 확률. 요렇게 더해준 만큼을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균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쭉 가면 되고 x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면 요거 제곱한 거 곱하기 얘 플러스 이거 제곱한 거 플러스 곱하기 얘 플러스 이거 제곱한 거 곱하기 얘 이렇게만 쓰면 돼. x제곱의 평균에서 내가 구해놓은 이 평균의 제곱. 다시 한번 읽어볼게.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x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헷갈리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비교해 줄게요. 물론 요거부터 써놓고 표준 편차 구해봐. 그럼 이건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한 분산 있죠? 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야. 요만큼. 그냥 분산을 구하면 얘도 구한 거야. 분산 구한 거에 루트 씌운 만큼 됩니다. 왜 루트 씌우는지도 이제 이유를 얘기할게. 이제 봐봐. 중학교 때 혹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중학교 때 분산 어떻게 구했어? 한 사람도 기억 못할 리는 없는 것 같고. 분산 어떻게 구해요? 성주야. 네? 분산 어떻게 구하냐고. 진짜? 중3 때 배웠니? 언제 배웠니? 아, 오래되긴 했구나. 아, 이 늙은 놈들 이거 씨. 고3이나 돼서. 성빈 기억 안 나? 네. 그럼 혹시 편차라는 말은 기억합니까? 편차가 뭐죠? 평균에서 빼기. 거꾸로죠. 어떤 값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럼 중학교 때 식으로 쓴 거는 이따 쓸게. 분산을 중학교 때는 분산을 어떻게 약속을 하고 했냐면 편차는 그 x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합은 얼마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대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거 평균 얼마야? 평균 90. 그럼 얘 편차가 얼마가 되냐면 85에서 평균값을 뺀 거.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죠. 90 빼기 90 0이죠. 95에서 평균 뺀 거 5죠. 얘네들이 편차들이야. 근데 생각해봐봐. 편차는 평균보다 작은 값들은 마이너스로 생길 거고, 그 다음 평균보다 큰 값들 편차는 플러스로 나올 텐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고.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평균으로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제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편차의 합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다 제로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왼쪽으로 5칸 떨어져 있든 오른쪽으로 5칸 떨어져 있던 5칸 떨어진 거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그냥 편차를 가지고 하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편차의 제곱값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5는 제곱하면 플러스 25가 될 거고, 플러스 5 쪽으로 있는 것도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같은 만큼 떨어진 거지. 근데 만약에 10칸 떨어진 놈이랑 5칸 떨어진 놈이랑 보면 10칸 떨어진 놈이 큰데 그거는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5칸 제곱하면 25. 10칸 떨어진 건 100이 되니까 어차피 편차가 크면 제곱한 값도 크거든. 그러니까 결국 흩어져 있는 정도가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할 때는 편차를 제곱한 값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중학교 때 배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 올랐더니 이렇게 구한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 거고, 어쨌든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는 이게 제곱해서 나온 놈이라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는 거를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분산을 어떻게 약속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들이야. 그럼 편차라는 게 요걸로 생각해 보면 평균이 만약에 m이라고 했다면 x1 빼기 m 이게 편차죠? 그러면 그거의 평균을 구하려면 얘처럼 구해버리면 이 분산이 중학교 때 한 식으로 이걸로 구하면 x1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고 그것의 제곱에다가 확률 p1 x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평균 낼 때, 그 다음에 x2 빼기 m의 제곱의 확률 이렇게 곱해서 계속 더하면 평균이 생기죠. 그러면 xn 빼기 m 제곱 pn 요만큼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게 이거야. 근데 얘가 왜 얘랑 똑같죠? 라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 몰라도 돼. 얘만 잘 기억하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그냥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으니까. 프린트는 있어. 자, 그럼 내가 좀 약식 계산할 테니까 잘 들어. 이거 전개하면 x1 제곱 빼기 2x1m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생길 거야. 그 중에서 이 모든 항들의 여기만 계산할게. x1 제곱 p1 x2 제곱 p2 이렇게. 그만 모아볼게요. 그러면 x1 제곱 p1 x2 제곱 p2 이렇게 해서 xn의 제곱에 pn까지 이렇게 생기고, 거기다가 두 번째 2x1m p1 2x2m p2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2하고 m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묶어주면 여기는 x1 p1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2x2m에서 2m만 빼버리면 x2 p2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xn pn까지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m제곱 p1 m제곱 p2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m제곱으로 묶어주면 p1 m제곱 p2 m제곱 p3 이렇게 해가지고 m제곱 pn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제 요게 뭐죠?
평균. 요게 뭐죠? 확률의 총합 1. 그치? 그렇게 되니까 얘의 의미는 x제곱값과 이거 x제곱값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x제곱값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요렇게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m이니까 마이너스 2m제곱에다가 플러스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지. 그 m이 2x랑 똑같은 말이니까 m제곱 요렇게 써서 이 공식이 된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배웠던 편차 제곱의 평균이 실제로 정리를 좀 해보면 요 공식과 똑같은 공식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분산은 x제곱들의 평균 빼기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 이러면 유형 5까지 다 풀 수 있어. 요거만 기억하면. 오케이? 오케이. 요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캡처를 해놓을 거야. 영상에다가 캡처 지나갈 테니까 혹시 필기를 뭐 따로 할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하시고, 아니면 여기 프린트에다가 표시를 할 사람들은 쓰는 시간 줄이려고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표현들은 설명 없이 이 프린트를 보는 거랑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얘를 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식 정리 먼저 한번 봐. 일단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온 그 값들에 따라서 각각의 값들에 따른 확률이 있을 거니까 걔네들을 쭉 정리해서 나타낸 표를 확률 분포표라 한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자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확률들의 총합은 1이 된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시고, 혹시 문제 중에 이렇게 막 부등호로 나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x3부터 x5 사이라는 게 x3과 x4와 x5의 확률 이런 뜻이니까 결국 x3 확률과 x4 확률과 x5 확률만큼을 더해서 쓰는 이런 걸로 이 기호 약속을 하자. 자, 그러면 이 자료로부터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한다. 요렇게 구한다.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에서 끝까지 그만큼을 평균. 그 다음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 중학교 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약속을 하고 배웠는데 그걸 정리해 버리면 결국은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분산은 x 제곱들의 평균, 즉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해서 쭉 더한 그거에서 구해놓은,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평균의 제곱만큼을 뺀 게 분산이다.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분산을 구해놓고 나서 루트 씌우면 된다. 요 세 가지가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60% 정도 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의 60%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거에 대한 용어랑 뜻 가지고 예제 몇 개를 지금부터 풀게. 빠르게 풀진 않을 테니까 계산이 빠르거나 아니면 이 공식을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했다는 사람은 같은 속도로 풀어도 돼. 나랑 같이. 그 정도예요. 그냥.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캡처할게요, 이거는. 자, 아직 안 늦었으니까 통계 부분이라도 잘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내신 시험을 보든 수능 시험을 보든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다. 기본 공식이에요. 자, 지울게요. 유형 1번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이제 유형 1번에 보면 확률 질량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너무 이렇게 막 심도 있게 따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산 확률 변수의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고, 이게 뭐냐면 x 값을 집어넣으면
확률이 생깁니다 하는 식을 그 x값 집어넣어서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일종의 함수 같은 거죠. 뭐 얼마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란 말을 굳이 붙인 거지 실제로 그냥 각각 확률 계산하는 식을 미리 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87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387번을 보면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즉 x가 요만큼일 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 x의 x-1분의 k 그런데 그 k 요 x에 들어갈 숫자들은 2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2부터 9까지 숫자들입니다.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 확률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x가 9일 때 확률을 구해봐. 그럼 사실은 9 대입해 버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는 k 값을 먼저 정하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근거.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즉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해서 9까지 대입한 거의 총합이 얼마라고? 1이다 이 얘기야. 이게 확률 계산이니까. 그래서 k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k 값 구해봅시다. 1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2 곱하기 1분의 k. 3 대입하면 3 곱하기 2분의 k. 그래서 9까지 대입해 보면 9 곱하기 8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k로 묶어주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8 곱하기 9분의 1.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부분 분수. 부분 분수 어떻게 쓰는가 우리 기억해봐. 요거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요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8분의 1 빼기 9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부분 분수 해봤지만 막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싹 지우고 나면 1 빼기 9분의 1만 남아요. 9분의 8이죠. 그래서 9분의 8k. 요게 확률의 총합이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1이라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분의 9가 된다는 걸 먼저 정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9일 때 확률만 계산해 보자면 9 곱하기 8분의 여기 k가 8분의 9죠. 8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9가 되어서 이거 지워지면 64분의 1 이게 바로 x 변수가 9일 때의 확률을 구한 거지.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얘기가 나오면 먼저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대입해서 전체 확률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지수의 값을 먼저 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숫자에 대한 확률이든 너네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차례차례 구해지는 거. 요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들어있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89번을 한번 해볼게. 389번 보면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계산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분의 x 더하기 a x가 0, 1, 2 확률 변수가 0, 1, 2인 경우는 여기다가 확률 계산하면 되고 12분의 x 빼기 a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x가 3과 4일 때는 여기다 넣고 계산하세요. 지금 확률 변수가 0, 1, 2, 3, 4 이렇게 5개인데 0, 1, 2는 여기다가 넣고 확률 계산하면 되고 3, 4는 여기다 넣고 확률 계산하면 돼. 자, 그래 놓고 나서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려면 요식 중에 미지수인 a를 먼저 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확률 5개를 다 더해서 1이 된다. 자, x가 0일 때 계산해 볼게요. 12분의 0 더하기 a니까 a.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12분의 1 더하기 a. 2 대입하면 12분의 2 더하기 a. 3 대입하면 12분의 3 빼기 a. 4 대입하면 12분의 4 빼기 a.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확률 5개 다 더한 거죠. 이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확률의 총합은 1.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a가 이제 지워지고 나면 일단 a가 하나 남고요.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더하니까 12분의 10.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A는 12분의 2, 즉 6분의 1이 된다고 밝히면 됩니다. 자, A가 이제 6분의 1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걸 구하래. 이건 뭐야? X 대신 얼마 대입하고 계산하는 거야? 2 대입하고 계산하라고. 그럼 2 대입하려면 어느 식에 대입해야 되냐면 요 식에 대입해야 되니까 12분의 2에다가 A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너네들한테 확률 구하기 쉽게 아예 그 확률 계산식을 알려준 형태이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대입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미지수 구한 다음에 나머지 거 하면 됩니다. 괜찮아? 자, 요번에는 이제 확률 분포 표가 들어있는 문제로 옮겨갈게요. 자, 그러면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자, 거기 확률 분포 표가 하나 나와 있어. 391번이야. 여기다가는 확률 변수 x가 써질 거고 그에 따른 확률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1하고요, 2하고, 3하고, 4가 x값이고 그에 따른 확률은 각각 2분의 k, 그 다음에 8분의 3 빼기 k제곱, 그 다음에 8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k. 자, 문제 요거 구하랍니다. 그러면 아까 약속한 걸 여기 요 부분이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이니까 x-2, x-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결국은 p x는 2 또는 p x는 3 이렇게 된 건데 이 말이 결국은 x가 2일 때 확률 더하기 x가 3일 때 확률 두 개를 더해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요 말이 x는 2일 때와 3일 때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그럼 이산 확률 변수니까 2 아니면 3이니까 2하고 3 확률을 더해서 구해달라는 얘기고. 근데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2, 3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k 값을 구해야지. 그 k 값을 구하는 건 뭘로부터 시작?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률 분포표에 요 밑에 확률에 미지수 들어있잖아. 그러면 그 미지수를 구하는 거야. 일단 뭐를 이용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 써볼게요. 확률의 총합이 2분의 k 하고요 8분의 3 빼기 k 제곱하고 8분의 1하고 그 다음에 k까지 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확률 총합이니까 1 돼야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k 제곱에 하고 요거 하니까 2분의 3k 요거 더하면 2분의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분수 귀찮아가지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러면 2k k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k는 2분의 1 또는 k는 1. 자, 여기서야 골라야 돼. 어느 게 맞을까? 2분의 1하고 1. 왜 2분의 1이 맞죠? k가 1이 되면 이게 벌써 1인데 2분의 1이 되고 확률의 총합이 1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라. 그래서 k는 2분의 1이 되는 게 맞다. k가 2분의 1이 된다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2가 되어서 8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이거 다 더하면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x가 2일 때 확률이니까 8분의 1 x가 3일 때 확률도 8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것은 기본인데 특히 확률 부분에 미지수 모르는 문자가 들어있으면 요거 다 더한 게
1이 된다를 이용해서 먼저 정하라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더 갈게요.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자기가 확률 계산을 조금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확률 계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니까 혹시 몰랐던 확률을 잘 몰랐던 사람도 지금 하는 거에 대한 확률 정도를 따라서 계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은채야? 자, 394번. 잘 모르겠다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남자가 4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자가 5명이 있어. 자, 이 중에서 3명 뽑을 거야. 그럴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무엇이, what? 무엇이 확률 변수인가를 정확히 문제 읽을 때 신경 쓰고 보시라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선출된 남자 대표의 수. 다시 이 X가 될 수 있는 놈을 잘 보란 말이야. 문장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그때 남자 대표의 사람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3명을 뽑을 건데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5명이 있어. 그럼 남자 명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자가 5명이나 되니까 1명도 안 나올 수도 있죠. 3명 뽑을 때 남자가 1명 나올 수도 있지. 2명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3명이 남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그린다면 X 그때 확률일 때 X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다 여학생, 즉 남학생 수가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률 계산을 할게요. 자, 여기부터 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쓸게요. 전체가 몇 명이야? 9명. 그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3명.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 뽑아.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래서 9, 8, 7, 3, 2, 1. 요거 약분돼서 3, 요거 약분되고 4. 그럼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84분의 여기 한번 써볼게요. 84분의 남자가 0명이야. 그러면 여학생만 3명 뽑혔다는 뜻이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5명 중 3명을 뽑으니까 10가지.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해볼게요. 남자가 1명 뽑히는 경우야. 그러면 남자가 1명 뽑힌다는 건 4명 중에 1명이 뽑히고 여자 5명 중에 2명이 뽑혀야 총 3명을 뽑을 때 남자 1명에 여자 2명인 거니까 여기는 남자 4명 중에 1명을 뽑고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써볼게요. 남자가 2명이 뽑힌다는 건 4명 중에 2명이 뽑히고 요 5명 중에 1명이 뽑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 4명 중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씨는 6, 5, 30. 그러니까 84분의 30. 약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약분 안 하고 쓰는 거야. 나는 보통 숫자가 너무 커지지 않는 이상 약분 안 하고 보통 쓸게요. 그 다음 여기는 남자가 3명 뽑힌 거니까 결국 그냥 4명 중에 3명 뽑아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4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니까 4가지. 즉 84분의 4가 된다. 이렇게 구해서 쓴다고. 자, 확인 작업 해야 돼요. 잘못 계산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84는 이제 분모고 다 더해보니까 10, 40, 50, 80, 84 딱 맞네요. 그러면 제대로 구한 거야. 이 상태가 확률 분포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확률 분포를 직접 만들어서 뭔가 하라고 나올 거야. 어쨌든 그럼 394번에서 하고 싶은 게 뭐야? P,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건 여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X가 2일 때 확률하고 X가 3일 때 확률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84분의
34가 되겠지. 이만큼이 확률인 거고 2로 나누면 42분의 17.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앞으로 나올 확률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야.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 뽑기. 이것만 잘해도 확률 계산하는 게 대부분 될 거고 나중에 특별한 문제 하나만 다른 확률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되는 사람이라면 이제 실제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 상황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봐. 평균 분산은 x 제곱들의 평균,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빼기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 먼저 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 398번. 자, 확률 분포표가 하나 나와 있다. x가 있고 그 확률이 있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어. 확률들이 어떻게 써 있냐면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얘는 몰라.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 자, 여기서 분산 구해봐. 그랬습니다. 분산은 그냥 평균까지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A 값을 정해야 구할 수 있다고. 표에 들어있는 미지수. 그죠? 자,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4분의 1과 3분의 1과 A와 6분의 1 다 더하면 1 돼요. 이걸로 A 값 구하라는 거야. 자, 통분할게. A에다가 요거 12분의 1로 통분할게요. 요거 3, 요거 4, 요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는 12분의 9 넘어가니까 12분의 9를 빼면 12분의 3. 12분의 3은 얼마? 4분의 1. 아, 그럼 A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요게 4분의 1이구나. 자, 이제 표가 완성됐고 평균 구할게. 같이 구해. 평균 푹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0이랑 곱하니까 필요 없음. 1과 곱하니까 4분의 1. 2와 곱하니까 3분의 1. 그럼 요거 두 개 지워지면 평균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할 거예요. 분산을 구하려면 x제곱의 평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의 평균을 지금부터 구할 거야. 자,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 제곱을 해서 평균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이거 제곱 곱하기 얘. 근데 0이니까 죽었죠. 요거 제곱 곱하기 얘. 요거 제곱 4 곱하기 6분의 1. 3분의 2. 자, 그래서 12분의로 통분을 해버리면 3, 3, 8. 그럼 12분의 14. 6분의 7. 요게 x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이제 분산 공식 외워보자. 분산 공식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구한 거의 제곱을 뺀다. 이게 이제 분산 공식. 그럼 x제곱의 평균은 6분의 7 빼기 평균 3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분의 1.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18분의로 통분하면 3이니까 21, 2니까 이렇게 되어서 18분의 19까지 틀리지 않고 계산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398번의 분산은 18분의 19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확률 분포표에 미지수가 나와 있으면 요거 다 더해서 1이 된다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정합니다. 그래놓고 미지수가 정해지면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려면 x제곱의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x제곱 곱하기 확률, x제곱 곱하기 확률을 쭉 또 더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했다면 이제 분산을 이렇게 구해내면 되죠. 398번의 분산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자, 한 문제를 더 해볼게요.
자, 공식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어. 한 문제만 더 같이 해봐. 되도록 오늘 끝내자. 자, 그러면 400번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왜 이렇게 자꾸 찢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아, 짜증나 죽겠네. 아, 이거 지민이가 찢었구만. 그래도 해낼 수 있어. 확률 분포표를 봤어? 지민이한테 문제 어렵다고 찢으면 안 돼? x, t 마이너스 2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찢어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만 보여요. 근데 합은 1이 나와야 되고, 그지? 그런데 문제가 평균이 6분의 1입니다 라고 힌트가 하나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이 자리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모르니까 모를 때는 이렇게 미지수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가 모르는 게 두 개니까 힌트가 두 개 필요한데 이미 힌트가 두 개 나와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푼 거야. 첫 번째 힌트는 요만큼 다 더해서 얼마가 된다? 1 된다.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해서 6분의 1이라고 놓으면 또 하나의 식. 그럼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 먼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4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다 더하면 1 돼요.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요게 12분의 3, 12분의 2, 그럼 12분의 5 넘어가니까 12분의 7 이렇게 되죠. 자, 요번에는 두 번째 힌트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을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B 0은 없어지고 곱한 게 6분의 1 요만큼 했더니 6분의 1이 나온답니다. 따라서 요거 지워지면 마이너스 2A 빼기 B가 0인 거니까 2A 더하기 B가 0인 거죠. 나 뭐 잘못 쓴 거 있나? 6분의 1이 아니었네. 문제 잘못 썼다. 여기 2분의 1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4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넘어가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B, 0 곱한 게 2분의 1이 되네. 요것이 6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B가 여기 넘어가니까 6분의 1 빼기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즉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2A 더하기 B가 3분의 1입니다. 요거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죠.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A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가 1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B를 구해야 내가 정답을 쓸 수 있으니까 A가 12분의 1이니까 B는 4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분의 3 빼기 1이 되어서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이 6분의 1 이걸 답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 요 정도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주어진 힌트에 문자가 모르는 게 두 개면 힌트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총합이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줄 거야.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표가 주어지지 않아. 그럼 너네들이 확률 변수를 읽고 변수를 찾은 다음 확률 계산도 여러분이 해서 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 지금 이 문제는 뭐 100% 출제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 잘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는 확률 변수를 잘 읽어야 된다. 자, 401번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풀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은 직접 도전. 괜찮아? 자, 401번.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0개의 제품이 있다. 그러니까 불량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정상이 6개가 있는 거야. 여기 10개죠. 이 중에 몇 개를 꺼낼 거냐면 3개를 꺼낼 거야. 아까 남자 중에 몇 명, 여자 중에 몇 명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자, 이렇게 뽑을 건데 콤마 다음에부터 잘 읽어. 그게 확률 변수에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나타내준 힌트니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자, 불량품의 개수가 x값이야.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불량이 4개나 있어. 정상 6개가 있고. 그러면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불량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불량이 4개나 되니까 3개 다 불량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확률 변수 x랑 또 확률. 불량품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불량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 불량품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모두 다 불량품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쓰고.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10개예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10개 중에 이렇게 3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0, 9, 8, 1, 3, 2, 1 이렇게 되죠. 전체 경우 수는 120개예요. 그러니까 120분의 자, 요거부터 볼게.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왔대. 그 말은 뭐만 있는 거야? 정상품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품이 6개거든요. 3개를 뽑아야 돼. 6개 중에 3개를 뽑은 거지. 63. 그럼 20. 이만큼 됩니다. 6분의 1 약분되지만 안 썼어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요. 불량품이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요거 중에서 하나. 나머지 2개는 여기.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가 뽑히면 총 3개 뽑는데 분량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4하고 여기는 15. 그래서 60. 자, 분량이 2개 나올 경우를 쓸게요. 분량이 2개 나온다는 건 4개 중에서 2개가 뽑혔고 이 중에서 하나가 뽑힌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개 중에 불량품 2개가 뽑히고 나머지 6개 중에 하나가 정상품이 뽑힌 거니까 이렇게. 그럼 6 곱하기 6 해서 36. 그 다음 3개 모두 불량인 경우는 그냥 여기 4개 중에서 3개가 뽑힌 거 아니야? 4개 중에서 3개가 뽑힌 거.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 계산한 다음에 꼭 합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6, 20. 60이니까 80. 116. 120. 딱 맞네요. 그럼 잘 구한 거야. 표 완성. 자, 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분산 구할 거야. 그럼 평균도 구해야 돼요. 평균부터 구하자. 평균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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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여긴 곱하나 마나. 120분의 요건 0이고 1 곱하기 60. 2 곱하기 36. 3 곱하기 4. 그럼 120분의 132, 144? 4로 나눠지나요? 4, 3, 12, 4, 3, 12, 4, 6, 24. 그러면 요거는 아예 6으로 나눠지죠? 요거 30, 요거 36. 아, 평균은 5분의 6이라고 하면 됩니다. 평균 5분의 6 구했어. 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제곱의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120분의 요거 제곱 곱하기 2에 0입니다. 요거 제곱 곱하기 2에 60이에요. 요거 제곱 곱하기 2에 4 곱하기 36 144. 요거 제곱 9니까 9, 4, 36. 여기 x제곱의 평균이고 120분의 204에 200, 이게 180, 240. 그럼
x제곱의 평균은 2죠. 따라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지금 구한 x제곱의 평균이 2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25분의 36. 이건 25분의 50 빼면 14. 25분의 14. 이렇게 쓰면 이제 분산이 구해진 거죠. 요 정도 과정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문제 푸는데 큰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 확률 변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확률 계산을 직접 해야 되고, 근데 보통은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가 제일 많으니까 요 정도 문제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른 공식 소개부터 이어서 할게요.